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라는 과목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는 점점 사회에서 찾는 게 많습니다. 즉, 요거를 배우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메카트로닉스과. 또 기계 자동화과. 요거하고 이름이 비슷한 과들이 있습니다. 요 자격증을 따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단 PLC가 돼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PLC. 거기다가 기계 가공이 돼 있지 않냐 하고 보는 거예요. 요 기계 가공하고 그다음 기계 가공하려면 기계 제도가 돼 있어야 되지. 그리고 자동 제어의 용어, 자동 제어의 용어가 돼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분들은 대부분 PLC를 학교에서 배우신 분, 기계 가공은 잘 안 배웁니다. 자동 제어라는 과목을 배우신 분들의 과는 요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됩니다. 그것도 대기업체로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거 따기가 좀 힘들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서출판 한필에서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라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이 책을 딱 보면은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이렇게 딱 돼 있고 비슷하게 그림 그려져 있고 옆에 뭐라고 써 있냐? 덕성기술학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차까지, 2차는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다 해주거나 아니 했는데 1차가 문제입니다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덕성기술학원에서 1차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좀 심합니다. 좀 값이 너무 비쌉니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요 도서출판 한필에서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강의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만 강의를 쫙 해서 붙었다. 그런 분들은 1차 붙으면 되죠. 그리고 2차는 학교에서 해주지 않겠냐라고 보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요즘은 전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으면은 자격증 취업이 됩니다. 그럼 자격증 취업이 딱 되면은 이제 원하는 회사 들어가시면 되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비용을 조금 덜 들이고 합격할 수 있게 가자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과목은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는 1, 2, 3, 4, 4과목으로 80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60점 이상 맞으면 붙는 겁니다. 그럼 80문제니까 6, 8이 48문제 붙으시면은 평균 100점 만점에 6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하고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1, 2, 3, 4 했는데 과목 낙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과목 낙제는 저는 줄여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학 하면 과목 낙제. 그럼 과목 낙제가 몇 개입니까? 하면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20문제 나옵니다. 기계제도 및 기초공학 20문제. 자동제어 20문제. 메카트로닉스 20문제에서
요게 40점은 넘어야 되니까 여기 8문제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개 맞고 여기 20개, 20개, 20개 하면 38개. 아니지. 6, 8이 48. 그러면 10. 여기 8문제 맞고 이거 20, 20, 22번. 이게 벌써 60개지. 67개 맞았어요. 여기서 7개 맞았습니다. 그러면 20, 20, 20, 100점이요. 67개 맞으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럽니까? 8문제가 과목 낙제입니다. 근데 7개 맞았으니까 떨어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문제 이상씩 맞아야 돼. 이상씩 맞으면서 여기서 8개, 여기서 8개, 여기서 8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 자동화나 메카트로닉스과 나왔다. 그럼 이 메카트로닉스는 아주 잘합니다. 제가 학교 가서 특강 해보면은 20개 중에서 어떤 학교는 한 18개 정도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이러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배웁니다. 여기서도 몇 개 맞습니까? 16개 정도 맞습니다. 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제어나 메카트로닉스과 기계자동학과 이쪽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의외로 뭐는 안 배워? 기계가공법 이건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안 배우는 거 혼자 하려니까 여기서 끙끙끙끙 대고 나가는 거야. 근데 실질상 그 어느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자동제어나 메카트로닉스보다는 기계제도나 기계가공법이 훨씬 쉽습니다. 다시 해서 기출문제만 쭉 보고 뒤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그 기출문제 보면은 충분히 내가 붙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를 나오신 분들 아니면 이 과를 지금 다니는 분들은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부르고 뭐 답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도서출판 한필에서 이 기출문제를 탁 보시고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는 2차 시험에 대한 거는 인터넷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는 4과목 시험 봅니다. 그래서 각 문제 20문제당 몇 개 이상씩 맞으면 돼? 8개 이상씩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합격점이 80문제 중에 몇 개? 48개 나오시면 된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과를 나오신 분들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자동제어 아주 점수 잘 받으실 거고 메카트로닉스도 잘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공법하고 기계제도 요것도 자동제어도 나왔던 문제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문제가 20개 나오면 새로운 문제가 한 8개, 9개. 그러면 나왔던 문제가 한 10개나 10개에서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맞으면 충분히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한번 강의를 쭉 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 하고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보통 3월에 1회 시험이 3월에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하는 거를 책을 구입을 하셔서 도서출판 한필에서 이제 책하고 페이지랑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나갈 겁니다. 나가서 한 1월 원서 접수는 1월에 있을 거고 2월 정도에 있을 겁니다. 1월 말쯤 이거 항상 초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험은 3월에 있으니까 원서 접수는 한 1월쯤에 1월 25일쯤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이 정도에서 원서 접수해서 3월 또 1회, 2회, 또 3회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시험이 있는데 이거 보시고 그 다음 2차 하시고 그 다음 회사 입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기출문제 위주로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도서출판 한필에서 비용은 안 받는 거로 했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자,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도서출판 한필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성실껏 답변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생산자동화 산업기사죠. 2018년 1회 기출문제지. 기출문제 풀이 나갑니다. 물론 1과목이 20문제에서 기계가공 및 안전관리, 기계제도 및 기초공학 20개 나오죠. 출제됩니다. 자동제어 20문제 출제됩니다. 메카트로닉스 20문제 출제돼서 전체가 1, 2, 3, 4, 80문제입니다. 자, 80문제 중에서 60점 이상, 682, 48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다시 해서 요거 100점 만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60점이 나오는 거지. 그럼 60점이니까 682, 48개, 48개 이상 맞으면 합격인데 과목 낙제가 있습니다. 이 과목 낙제는 20개 중에서 8개로 잡습니다. 그래서 8개는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8개 무조건 넘으면 482, 32, 84, 32문제 나오니까 모자르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 따는 게 이제 몇 개씩 나와야 되는데, 자동 제어를 여러분들이 잘한다. 그럼 여기 자동 제어에서는 12개 이상 맞기가 힘듭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여러분들이 메카트로닉스 과나, 자동화 기계과나, 기계 자동화과나, 이렇게 자동화, 생산 자동화 쪽으로 자동 제어나 메카트로닉스 들어도 요것도 10개나 12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어디서 땁니까? 하는데 기계 가공 및 안전관리, 여기서 몇 개 정도 나와야 되냐? 15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기계 제도, 여기서 15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3, 12개가 합격이니까 여기 플러스 3, 여기 0, 여기가 거의 0,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해서 붙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를 시험 보시는 메카트로닉스나 아니면 기계 자동화나 자동화 기계과는 이쪽에서는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쉽게 나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회 문제 풉니다. 자, 1번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입니다. 밀링 가공 중에서 일반적인 절삭 속도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밀링입니다. 밀링에서는 우리 절삭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면이 문제죠. 거친 절삭에서는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한다. 다듬질 절삭 속도에서는 이송 속도를 느리게 한다.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물건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깎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요거는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일로 가면서 깎으려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돌아야 깎겠지. 이게 날입니다. 자, 이 날이 돌아서 깎으니까, 이렇게 쳐서 깎으니까 이건 무슨 절삭이 됩니까? 상향 절삭이라고 합니다. 상향 절삭.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겨가지고 날을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깎아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돌리면서 깎으면 요거는 하향 절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향 절삭은 위로 치니까 뒤에서 잡는 게 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잡아주는 게 좀 커야 되지. 왜? 들어 올려지잖아. 그래서 이 상향절삭은 전부 안 좋습니다. 하향절삭은 전부 좋아. 면도 깨끗합니다. 근데 하향절삭은 이게 뒤틀림 제거 장치가 있어야 돼. 뒤틀림 제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속도가 안 맞을 시, 속도 불일치 시, 날이 부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부러진다가 아니라 부러질 염려가 있다. 잘 맞으면 되겠지. 그리고 뒤틀림 제거 장치와 속도가 불일치 시 날개가 부러진다 이외에는 전부 하향이 좋습니다. 그럼 상향절삭은 힘이 세니까 막깎기에 좋습니다. 막깎기. 면은 거칠어 매끈해? 거칩니다. 그래서 막깎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거친 절삭에서는 절삭 속도와 이송 속도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가는 속도가 이송 속도입니다. 깎아서 위로 올리는 거, 이게 절삭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절삭 속도가 빠르다 하는 건 이 바이트 깎는 공구가 빨리 도는 겁니다. 이송 속도는 바이트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가 빠르다 하는 건 빨리 깎겠지. 그건 뭐야? 하향 절삭입니다. 그래서 거친 절삭에서는 절삭 속도, 이 깎는 속도야 깎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 해설. 절삭 속도가 증가하면 구성인선은 방지되나 수명이 짧아지고 이송 속도가 빠를수록 표면 거칠기는 나빠집니다. 그러면 거친 절삭에서는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한다. 다듬질 절삭에서는 이송 속도를 느리게 한다. 다듬질 절삭은 이송 속도는 느리게 하고 절삭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하면 면이 매끈해지겠지.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속도, 이게 무슨 속도? 이송 속도입니다. 회전해서 공구가 깎는 속도, 이게 절삭 속도입니다. 그럼 면이 매끈하려면 이송 속도 느리고 절삭 속도가 빠르게 돼야 돼. 그러면 좋습니다. 커터의 날이 빠르게 마모되면 절삭 속도를 낮춘다. 적정 절삭 속도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커터의 수명 연장에서 좋다. 그러니까 답은 1번 됩니다. 거친 절삭에서는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처음부터 쭉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풀 때 지금 본 것처럼 맞은 개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 틀린 거로 하자.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고, 그럼 언제 풉니까? 지금 뭐 답은 1번이라고 했지만 다 풀고 다시 한번 반복할 때 반복해서 안 푼 문제들을 풀겠습니다. 그때 풀어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텅스텐, 크롬, 바나듐, 코발트 등의 원소를 함유하는 합금강 600도씨까지 고경도를 유지하는 공구 재료는, 자, 이거 고속도강이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속도강. 고속도강은 부호 SKH라고 합니다. 텅스텐, 크롬, 바나듐. 요거 전부 무슨 입방격자? 요게 채심 입방격자입니다. 채심 입방격자. 외워주셔야 돼요. 채심 입방격자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문제풀이만 쫙 들어도 붙을 정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텅스텐 18%입니다. 크롬 4%입니다. 바나듐 1%. 다른 거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 그랬더니 옆에 해설. SKH 고속도강 18% 텅스텐 앞에 0.8%에 뭐가 있어? C. 이렇게 들어가야지. 탄소가 0.8, 0.77% C의 중량비입니다. 중량비. 자, 이렇게 들어간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요거 오스테나이트라고 합니다.
펄라이트입니다. 페라이트,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 다른 말로 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적으세요. 펄라이트, 공석강. 여기다가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 들어간 것을 뭐라고? SKH, 고속도 강이다. 이거는 맞으셔야 됩니다. 3번. 밀링머신에서 사용하는 바이스 중 회전과 상하로 경사시킬 수 있는 기능. 회전도 된대. 그리고 경사도 시킬 수 있대. 그럼 경사지겠지. 이걸 뭐라 그러냐? 만능 바이스. 왜? 수평 바이스는 수평으로만 잡는 겁니다. 유압 바이스는 유압을 이용해서 잡는 바이스. 회전 바이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만능 바이스는 바이스 중 회전도 되고 경사도 질 수 있는 바이스, 만능 바이스. 근데 이게 3번이 답은 1번이겠다 하고 찍지만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고 칩니다. 자, 4번 봅니다. 탭으로 앞나사 가공 시. 자, 우리 탭 하면은 나사 가공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수나사 가공. 수나사 가공은 선반에서 깎습니다. 선반에서. 예, 앞나사 가공은 안쪽으로 나사내는 거야. 그래서 탭은 앞나사 가공입니다. 앞나사 가공. 이 탭 중에 우리는 손으로 깎는 거를 핸드탭이라고 합니다. 자, 핸드탭은 1번 탭, 2번 탭, 3번 탭 해서 세 가지로 해서 3번에서 완성을 짓습니다. 1번 탭 55%입니다. 2번 탭 25%, 3번 탭 20%에서 합이 얼마? 5, 6, 7, 8, 9, 10 해서 100% 완성을 합니다. 이 핸드탭으로 돌리면서 구멍 내는 거야. 그러면 구멍이 원래 나 있습니다. 구멍이 딱 나 있는데 여기서 탭 넣어가지고 나사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 만드는데 3번에 걸쳐서 완성시키는데 가다가 딱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서서 돌려야 돼요. 돌려서 잠깐 식은 다음에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왜? 이게 부러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탭으로 앞나사 가공 작업 시 탭의 파손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탭이 깨지면 안 되지. 탭이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잘못하면 깨집니다. 수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탭 재질의 경도가 높은 경우, 이 핸드탭은 경도가 어떻게 돼? 경도가 재질의 경도보다 경도는 단단하기야 훨씬 커야지. 그래야 깎아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2번입니다. 탭의 가공 속도가 빠를 경우 부러지지. 구멍에 바닥에 부딪히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요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기어 철삭 가공 방법에서 창성법하고 나옵니다. 창성법. 그럼 창성법 하면 우리 뭐 생각해야 됩니까? 하고 나오면 인볼루트 곡선입니다. 창성. 기어 깎는 거요. 창성법에 요 창성법 하면은 인볼루트 곡선으로 깎습니다. 자, 인볼루트 곡선으로 이렇게 깎아 나가야 되지. 이게 인볼루트 곡선입니다. 여기도 인볼루트 곡선으로 깎아. 그래서 우리는 창성법은 요거 깎는데 호빙 머신입니다. 호빙 머신. 호빙 머신에 달린 공구를 뭐라고 그러냐? 호브라고 합니다. 호브. 그러니까 창성법 하면은 이 선 따라서 깎는 거야. 무슨 선? 인볼루트 곡선. 이 깎는 기계 호빙 머신, 호빙 머신. 다른 말로 여기에 들어가는 공구를 호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성법, 인볼루트 곡선에 의해 깎는 것은 하면은 호브에 의한 가공. 형판, 브로칭. 브로칭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자, 브로칭은 여러 개 달린 다수의 키홈을 가공할 때, 다수의 키홈을 가공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다가 저는 너무 빨리 나가서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나오면 어디다 질문하시면 돼? 자, 도서출판 한필입니다. 한필.
그래서 이거 들으시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도서출판 한필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천천히 들을 수도 있고 빨리 들을 수도 있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에 의한 가공. 형판이라고 하는 건 판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조금씩 이런 식의 요거를 조금씩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깎아 나가는 겁니다. 네, 브로칭은 키움. 총형 바이트. 바이트는 선반에서 쓰는 거지. 그래서 기어 선반에서는 기어 절삭이 불가능하지. 답은 1번. 6번. 연삭기 이송 방법이 아닌 것은 연삭기 하니까 우리는 연삭 가공입니다. 테이블 왕복, 플런지 컷, 연삭 숫돌대 방식, 마그네틱 척. 잘 모르겠다. 6번도 틀린 것으로 잡습니다. 7번. 다음 중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자, 각도 측정 뭐로? 사인바. 사인바는 뭐로? 사인바와 도화기, 블록 게이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블록 게이지 혹은 블록 게이지 뭐 같은 말이에요. 사인바는 이렇게 생긴 각도 측정기입니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로 잡습니까? 요게 유리 달려가지고 여기서 여기 올려놓은 거 요거 이름이 뭐야? 블록 게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의 롤의 중심거리 요거를 L로 잡습니다. 그럼 요 각도가 나오겠지. 세타.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 L분의 H. 이래가지고 각도를 쳤는데 몇 도 이상은 측정이 하면 안 돼? 45도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45도 이상은 각도 오차가 매우 크다. 자, 마이크로미터. 길이 재는 겁니다. 하이트 게이지. 높이 재는 거. 버니어 컬리퍼스 길이 재는 겁니다. 7번은 풀 수가 있어. 8번 머신닝 센터에서 드릴링 사이클에 사용하는 G코드 포기. 8번 이 G코드 다 외운다. 불가능하지. 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틀릴 건 틀리고 맞을 건 맞고 해서 평균 몇 점? 60점 넘으면 되는 거야. 한 60점 넘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80문제 중에 몇 개 정도 맞으면 돼? 70점, 7, 8, 2, 55개 정도 맞으면 충분하죠. 그치? 요 정도 맞는 거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안 푼다 하는 겁니다. 9번. 선반에서 긴 가공물을 절삭할 경우. 긴 가공물을 절삭을 해. 그럼 긴 가공물을 그냥 절삭을 하다 보면 우리 선반은 이렇게 생겨서. 자, 이게 베드입니다. 옆에 주축됩니다. 이쪽에 심압됩니다. 여기에 왕복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선반의 4요소가 돼. 그래서 베드,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자, 주축대 붙은 게 척이 달라붙고 이쪽은 센터가 달라붙고 왕복대, 바이트가 달라붙는데 주축대와 심압대 사이가 길어가지고 물건을 쭉 깎으면은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칼로 눌러 바이트로 누르면 이게 이렇게 돼서 배가 불룩해집니다. 즉 누르는 힘이 적어서.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넣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방진구를 넣습니다. 자, 방진구 하면은 처짐 방지입니다. 흔들림이 아니야. 처짐 방지. 이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르는 힘이 적으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거지. 그럼 회전하니까 배가 불룩해지는 이유. 길어서 그렇습니다. 방진구인데 이동 방진구가 있고 고정 방진구가 있습니다. 고정 방진구는 배드 고정입니다. 배드 고정의 3점 지지입니다. 이동 방진구는 왕복대 새들에 놓습니다. 왕복대 새들에다가 설치. 그래서 이거는 2점 지지입니다. 그래서 왕복대 새들에다 놓고 2점 지지하면 이동 방진구. 배드에 3점 지지하면 고정 방진구.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9번 선반에서 긴 가공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하는 방진구 중 그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고정식 방진구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자, 고정식 하니까 어디? 베드. 그래서 답은 1번. 문제를 고정식 방진구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터릿 선반. 이것도 외워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자, 터릿 선반 하면은 작동 순서 부여. 자, 터릿 선반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다인 선반이 있습니다. 자, 터릿 선반과 다인 선반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 개의 공구입니다. 여러 개의 공구를 가지고 터릿 선반은 작동 순서가 있습니다. 1번 공구, 2번 공구 이렇게 놓고 다인 선반은 동시에 가공입니다. 동시에 가공. 그래서 여러 개 공구를 붙여서 동시에 가공하는 선반은 하면 다인, 깎는 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공구에 작동 순서 부여하면 터릿 선반입니다. 이 터릿 선반에서 조금 더 발달한 게 뭐가 됩니까? CNC, 컴퓨터 누메리컬 컨트롤.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의 L,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의 레스 해가지고 선반이 되는 겁니다. 선반. 그래서 터릿 선반은 CNC 선반 전 단계로 작동 순서 부여하고 됩니다. 그러면 터릿 선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수의 공구를 조합하여 동시에 순차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선반. 1번 맞습니다. 지름이 큰 공작물을 정면 가공하기 위하여 스윙을 크게 만든 것. 지름이 큰 공작물을 정면으로 깎는 거야. 이렇게 깎는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정면 선반이다. 정면에서 깎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면은 구글 들어갑니다. 구글 들어가서 뭐라고 치냐? 정면 선반 하면은 이거 옷 넣는 거 나와. 여기다가 범용 이거 넣어줘야 돼요. 범용 정면 선반 하면은 그림이 탁 나옵니다. 거기에 이미지 딱 누르면은 아 이게 정면 선반이구나 하고 깎는 거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는 웬만한 거는 동영상 다 있죠.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정면 선반. 3번 작업대 위에 설치하고 기계 부속 등 작고 정밀한 가공물을 가공하기 위한 선반이다. 이건 뭐 정밀 선반이겠지. 정밀 선반. 4번 가공하고자 하는 공작물과 같은 실물이나 모형을 따라 공구대가 자동으로 모형과 같은 윤곽을 깎아내는 거 얘는 모방 선반입니다. 이거 시험에 그냥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봅니다. 절삭공구 수명 판정입니다. 수명을 판정하면 이렇게 돼서 더 이상 깎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빼버려야지. 갈아야 돼요. 구성 인선 마모가 일정량에 달했을 경우 자 여기서 인선이다 하는 건 우리 이렇게 생긴 게 되는 거예요. 자 바이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윗면 경사각이지. 근데 여기가 마모가 일정량이 달했어. 그럼 그 다음 잘 깎여 안 깎여? 안 깎이지. 그럼 갈아야지. 완성 가공된 치수 변화가 가공된 치수 공작물이 깎았어. 깎았는데 제 치수가 안 나와. 갈아야지. 절삭 저항이 주불력 우리 불력에는 주불력 깎는 겁니다. 배불력 누르는 힘입니다. 이송불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 불력들이 급격히 저하됐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럼 우리 공작물 깎는 거야. 선반입니다. 깎을 때 꼭 바이트로 눌렀지. 눌러서 이렇게 깎아. 절삭으로. 그럼 여기서 이게 회전하겠지. 회전해서 깎는 거 주불력 제일 큽니다. 1번. 누르는 거 눌러야지. 2번 배불력.
옆으로 가야지. 옆으로 가는 거 3번. 이송불력. 그래서 제일 센 게 주불력. 그 다음 배불력. 그 다음 이송불력입니다. 근데 3번. 절삭저항의 주불력이 절삭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요. 동일해. 그러면 깎을 필요, 공구 교환할 필요 없지. 그럼 공구 수명을 지금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완성 가공면 또는 절삭 가공한 후에 가공 표면에 광택이 있는 색조. 광택이 있다 하는 거는 여기가 마모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깎은 거야, 문댄 거야. 이걸 문댄 거야. 문대가지고 광이 뻐적뻐적 나서 거울이 얼굴에 다 보여. 그러면 이거는 깎은 거야. 그 면을 문댄 거야. 문댔기 때문에 절삭이 아니지. 그게 답은 3번. 12번 보겠습니다. 잘 나가고 있죠? 10번까지 나갔어. 그럼 우리 11번, 12번 푸는데 11개에서 몇 개 포기했어? 4개. 그럼 11개에서 4개 포기했으니까 11개에서 4개. 그러면 7개 맞은 거지. 그쵸? 그럼 7개 맞았으면 우리 기계가공 20개 중에서 몇 개 맞으면 된다고 그랬어? 15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나온 거지.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 괜찮아요. 괜찮아. 자, 12번 봅니다. 12번. 테일러의 원리에 맞게 제작되지 않아도 되는 게이지. 테일러 원리 하면 뭐야? 테일러 원리.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요거 한계 게이지입니다. 한계 게이지 개념을 만드신 분이야. 한계 게이지. 자, 한계 게이지는 뭐가 있냐? 통과측과 제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테일러 원리는 한계 게이지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한계 게이지는 링 게이지와 스냅 게이지는 이게는 축을 재는 겁니다. 축지름. 그 다음 플러그 게이지. 자, 플러그 게이지는 얘는 구멍을 재는 한계 게이지입니다. 거기 테이퍼 게이지는 이렇게 생긴 테이퍼 측정하는 겁니다. 이 테이퍼 게이지는 한계 게이지가 아니라 얼마만큼 됐다 하는 건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합니다. 이 다이얼 게이지는 흔들림 그걸 재는 거지 한계 게이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3번 봅니다. 연삭 작업, 숫돌이지. 연삭 작업에 관한 안전사항 중 틀린 것. 안전사항입니다. 연삭 숫돌을 정확하게 고정한다. 이건 맞죠? 연삭 숫돌은 측면을 연삭하지 않고 반드시 숫돌에 이쪽 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정면을 이용해야 됩니다. 정면을 갈아야지 측면 여기다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연삭 가공 시 원주 정면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면에다가 갈지만 옆에 서 있어야 돼. 왜? 정면에서 튀니까. 연삭 숫돌 덮개 설치보다는 작업자의 보안경 작용을 전장한다. 연삭 숫돌 할 때는 반드시 덮개는 있어야 됩니다. 3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덮개가 있어야 되고 보안경은 껴야지. 보안경 껴야 돼.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4번. 밀링 절삭 방법 중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상향이 좋아요? 하향이 좋아요? 하향 절삭이 무조건 좋다. 하향 절삭은 2가지가 있어야 돼. 처음에 뒤틀림 제거 장치, 백래시입니다. 백래시. 다른 말로 뒤틀림. 백래시 제거 장치가 있어야 돼. 그 다음 2번째. 속도가 불일치. 속도, 절삭 속도야. 절삭 속도 불일치 시. 절삭 속도와 이송 속도가 불일치 시. 날이 부러질 염려가 있어. 날이 부러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날이 부러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 일단 기억해 놓고 하향 절삭은
상향절삭에 비하여 공구 수명이 길다. 요거 빼놓고는 무조건 뭐가 좋아? 하향이 좋아. 그러니까 공구 수명 길어. 상향절삭은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하향절삭보다 나쁘다. 그러니까 거칠기는 하향절삭이 좋다. 맞지? 상향절삭은 상향으로 작용, 위로 탁탁 침으로 가공물 고정이 불리하지. 자, 상향절삭은 이거 있고 공작물 일로 가고 위로 쳐서 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딱 칠 때 칼이 묻혔어. 그럼 이게 잘못하면 들리잖아. 그러니까 바이스가 잘 물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답은 3번. 커터의 회전 방향과 가공물의 이송이 같은 방향을 하향절삭이라고 한다. 얘는 이송 방향과 자르는 게 반대지. 그럼 하향절삭은 일로 가고 여기서 쳐서 나가니까 바이스로 물리는 것도 그렇게 세게 안 물려도 얘가 찍어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삭숫돌. 연삭숫돌 기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WA60KMV. 숫돌이 지금 세 문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숫돌은 아주 중요시하게 WA60KMV. 자, 이 두 개 길게 이 결, 조, 결, 모, 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입이 두 개야. 얘가 어디서 끝나? 도에서 끝나. 그래서 입도, 결합도. 요건 입자. 요건 조직. 얘는 결합체. 모양은 D 각계, T 각계, D. D, T, D 하고 나옵니다. 크기는 지름, DTD 놓고 요 크기는 A형이냐 B형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모양, 크기. 그럼 요 WA 60 WA는 입자로 요거 무슨 색? 흰색이지. 입도 60 메시라고 하지. 또 요거 또 자세한 거는 뭐 기본 내용에 있지만 문제 또 나오면 하는 거로 합니다. K 결합도 2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3, 4, 4, 4 E, F, G, H, I, J, K 이게 극연. 얘가 연입니다. 그러니까 K는 연이다. K, L, M, N, O, P, Q, R, S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극연, 연, 그 다음 중, 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경은 단단하다. 그래서 M 조직, V 결합제, 비트리파이트 하고 되는 거야. 그럼 우리 M 뭐라고 나왔어? 결합토 하니까 이게 틀렸지. 그래서 K가 결합토. 그래서 답은 3번. 16번. 측전자의 직선 또는 원호 운동을 기계적으로 확대하여 그 움직임을 지침의 회전변이로 변환시켜 눈금을 읽을 수 있는 측정기. 자, 수증기는 평행 맞추는 거야. 그래서 물방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목공 아저씨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놓고 여기에 빨간 줄 거 있어. 그래서 여기 물방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평행 맞추는 거. 이건 아니지. 스냅 게이지. 우리 아까 뭐 재는 거라고 했어? 축지름을 재는 한계 게이지지. 자, 게이지 블럭. 우리 사인바하고 붙여서 높이 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움직임의 지침, 회전, 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로 회전합니다. 다이얼이. 자, 요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직선 운동을 회전으로 나타내는 거야. 다이얼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또 어떻게 구글 들어가서 다이얼 게이지 쳐보세요. 그럼 저절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익히게 됩니다. 17번. 랩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랩핑은
블록 게이지의 면을 만드는 가장 매끈하게 만드는 가공 방법. 건식 랩핑이 있고 습식 랩핑이 있는데 둘 다 매끈해. 근데 건식이 더 좋다. 습식 랩핑은 주로 거친 랩핑 맞지? 습식 랩핑은 연마입자를 혼합한 립액이 아니라 랩액입니다. 랩액을 공작물에 주입하면서 간다. 건식 랩핑의 사용 용도는 초경질 합금, 보석 및 유리 등 특수 재료에 널리 쓰인 초경합금이나 보석, 유리 이런 재료에 쓰이는 거는 우리 초음파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랩핑은 주로 뭘 할 때 쓰는 거야? 면을 다듬을 때 쓰는 거야. 면. 그럼 용도는 초경질 합금, 보석, 유리 등 특수 재료 가공에는 안 쓰지. 그래서 답은 3번. 건식 랩핑은 랩재를 랩에 고르게 누른 다음 이를 충분히 닦아내고 주로 건조 상태에서 랩핑을 한다. 맞습니다. 18번. 다음 중 금속의 구멍 작업 시 칩의 배출이 용이하고 가공 정밀도가 가장 높은 드릴 날은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렵지. 이거 틀렸다. 그러는 겁니다. 제 기본반에서도 이 종류는 얘기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럼 틀려야지. 19번. 드릴 속도가 V, 지름이 D, 회전수. 자, 속도 V는 얼마? 1000분의 파이 dn 하면 D의 단위 미리로 나오니까 1000으로 나눈 거야. N은 RPM이니까 미터 퍼 미니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V가 미터 퍼 미니트야. 그럼 N 구하세요 하니까 파이 D분의 1000V 답 2번. 절삭제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절삭제는 우리 선반에서 바이트가 깎을 때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깎을 때 뭐를 공구 수명 연장하고 열이 덜 나게 하는 거야. 공구 수명 연장. 절삭 저항이 감소가 일어나야지. 증가가 되면 온도가 막 올라가겠지. 그래서 건고 온도 상승 방지, 가공물의 정밀도 저하 방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자, 이래가지고 우리 1과목 기계 가공 및 안전관리 봤습니다. 했더니 20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일부러 15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5개 맞았으니까 굳이 더 풀 필요 있어? 없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거 안 푸는 게 아닙니다. 안 푸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풉니다. 풀어가지고 80문제 중에 50개 맞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잘 체킹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안 푼 문제들 50개 맞았습니다. 그럼 30개 안 풀었잖아. 이거는 다 푼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몇 번, 한 2번 정도 하면은 완벽해집니다. 완벽해져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면 기출문제 한 3회분이나 4회분 정도 풀면은 붙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나올 거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3회분 정도 풀고 4회분 풀 때는 다 풀었던 거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1강 요거를 탁 올려놓는데 나머지 이 안 푼 거나 뒤에 과목 더 듣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어디 도서출판 한필에 들어오시면 2018년부터 쭉 나오는 기출문제 해설을 전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책 도서출판 한필에서 나온 책을 사셔가지고 여기 지금 몇 년도 거부터 있습니까 하면은 2000 몇 년도 거요. 기출문제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2013년 거부터 있습니다. 그럼 2013년 거부터 있으니까 저는 이거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얼로 해? 여기 도서출판 한필로 하면은 여기서 인강 찍듯이 도서출판 한필에서 인강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강의 들으시다가 조금 미심쩍다 하는 질문사항이 있다 하는 것도
한필에다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저 비용으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